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 배운 적이 없거나 배울 때마다 머리가 어지럽고 아프셨던 분들 있으시죠? 간단한 산수만 하실 줄 안다면 이 영상에서 정말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혼란을 느끼고 배움을 포기하게 되는 이유는 특수상대성 이론이 설명하는 현상이 우리의 직관, 즉 일상적인 경험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핵심 개념을 명확하게 쌓지 않으면 들을수록 혼란이 가중되고 더욱 모르게 되죠. 이 영상에서는 수식을 가급적 배제하고 교과서나 전공서적에서 언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암묵적인 약속들, 그리고 핵심 개념을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대성 이론은 말 그대로 누구에게나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상대적일까요? 바로 시간과 공간, 시공간입니다. 즉,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상대성 이론은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관측하는 입장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상대성 이론에서 가속이 없는 경우, 즉 정지 또는 등속 운동이라는 특수한 상황만을 다루는 경우를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죠.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상황 중 가속이 전혀 없이 완전히 등속인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왜 특수라는 말이 앞에 붙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특수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핵심 원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광속불변의 원리와 상대성 원리입니다. 광속은 빛의 속력, 불변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기에 말 그대로 빛의 속력은 변하지 않는다는 원리입니다. 빛은 진공에서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돕니다. 이를 속력으로 변환하면 초속 30만 km이며 문자 c로 표현하죠. 정지해 있는 사람이든 빛과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사람이든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사람이든 누가 보아도 빛의 속력은 c로 일정하다는 것이죠. 이는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한번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살펴보죠. 지면에 대해 V의 속력으로 지나가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정지한 사람이 보면 차는 V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것으로 보이죠. 차와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차 안에 사람이 보면 어떨까요? 이번에는 둘의 속도가 같기 때문에 차가 정지한 것으로 보일 겁니다.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는 경우도 한번 생각해보죠. 전철이나 기차를 타보셨던 분이라면 내가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지한 배경이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며 옆에 반대 방향으로 지나가는 열차가 있다면 정지해서 볼 때보다 그 열차가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빛은 어떻게 보아도 그 속력이 c로 일정하다니, 이는 매우 신기하면서도 납득이 되지 않고 우리가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주 원인입니다. 우리가 접하는 일상과 다르기 때문이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정지해 있는 무빙워크에서 2m/s의 속력으로 걸어가는 고양이가 있습니다. 무빙워크가 작동을 시작하여 지면에 대해 1m/s의 속력으로 이동한다면 무빙워크 옆에서 정지해 있는 아인슈타인에게 고양이는 얼마의 속력으로 멀어지는 것으로 보일까요? 네, 예상하신 것처럼 1m/s에 2m/s의 속력이 더해져 3m/s의 속력으로 멀어지는 것으로 보일 겁니다. 이것이 속력이 충분히 느린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속력의 덧셈입니다. 이번에는 정지해 있는 자동차에서 빛의 속력 c로 발사된 빛을 살펴보죠. 이후 자동차가 달리기 시작하여 지면에 대해 V의 속력으로 이동한다면 지면에 정지해 있는 아인슈타인에게 빛은 얼마의 속력으로 멀어지는 것으로 보일까요? 무빙워크 위의 고양이처럼 계산할 경우 빛의 속력은 c 플러스 V가 되어야 합니다. 즉, 이 경우에 자동차에서 본 빛보다 아인슈타인이 본 빛의 속력이 더 빠르게 되죠. 하지만 광속불변 원리에 따라 누가 봐도 빛의 속력은 변하지 않아야 하므로 달리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빛의 속력은 정지해 있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빛의 속력과 동일하게 c가 되어야 합니다. 벌써부터 머리가 어지럽고 혼란스럽다면 깊게 파고들지 않고 그냥 진공에서 빛의 속력은 항상 c다 라는 원리를 암기하듯이 새겨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납득이 가지 않으셔도 일단은 공식처럼 받아들여 보시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에 의해 광속불변 원리가 탄생하기까지의 일들을 소개해드리는 것이 이해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만 이 과정이 크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머리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기에 여기서는 광속불변 원리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보다 만약 광속이 불변이 아니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지해 있는 슈퍼맨을 살펴보죠. 악당이 정지해 있는 슈퍼맨을 향해 권총을 한 발 발사합니다.
우리는 다음의 두 사건이 순서대로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악당이 손으로 방아쇠를 당긴 것이고, 두 번째 사건은 총알이 총구를 빠져나온 것입니다. 즉, 악당이 방아쇠를 당겼기 때문에 총알이 발사되었습니다. 악당이 손으로 방아쇠를 당겼을 때 손에서 반사된 빛과 총알에서 반사된 빛이 슈퍼맨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슈퍼맨은 두 사건을 볼 수 있죠. 슈퍼맨이 볼 때 방아쇠를 당긴 손에서 반사된 빛의 속력은 손의 속력 플러스 빛의 속력입니다. 또한 총알에서 반사된 빛의 속력은 총알의 속력 플러스 빛의 속력이죠. 이때 총을 쏘려 앞으로 내미는 손보다 총알이 훨씬 더 빠르기에 총알에서 반사된 빛의 속력은 방아쇠를 당기는 손에서 반사된 빛의 속력보다 빠릅니다. 따라서 충분한 거리가 있다면 총알에서 반사된 빛은 방아쇠를 당기는 손에서 반사된 빛보다 먼저 슈퍼맨의 눈에 들어옵니다. 이 경우 슈퍼맨은 총알이 먼저 총구를 빠져나온 뒤 악당이 방아쇠를 당긴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즉, 슈퍼맨에게는 두 사건의 순서가 바뀌면서 원인과 결과가 뒤집힌 것처럼 보이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광속 불변 원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대성 원리는 모든 관성좌표계에서 동일한 물리법칙이 적용된다는 원리입니다. 관성좌표계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봐야겠죠? 관성계, 관성기준틀이라고도 부르는 관성좌표계에서 좌표계는 물리적 현상이 일어나는 기준공간, 틀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어떠한 물리적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 항상 특정한 기준을 가지고 서술하게 됩니다. 관성은 뉴턴의 운동 제1법칙, 관성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외부 힘이 없다면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 하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만약 어떤 좌표계가 가속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좌표계 안의 물체는 좌표계에서 볼 때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도 가속도를 갖게 되어 뉴턴의 1법칙에 어긋나게 되므로 관성좌표계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관성좌표계란 가속도가 없는 틀, 즉 정지해 있거나 등속으로 움직이는 좌표계를 말한다고 볼 수 있으며, 하나의 관성좌표계에 대해 등속도로 움직이는 좌표계 역시 관성좌표계임을 알 수 있죠. 그러면 동일한 물리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관성계 1에서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자기력을 쿨롱의 법칙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하죠. 관성계 1에 대해 등속도로 움직이는 다른 관성계가 있다면 그 계에서도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자기력을 동일한 쿨롱의 법칙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관성계마다 다른 물리법칙을 적용해야 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혼란이 일어나겠죠? 광속불변의 원리 뒤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실 상대성 원리는 광속불변의 원리보다 더 기초가 되는 원리이며 특수상대성 이론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과학의 기본 전제가 되는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관성계에서도 모든 물리법칙은 정지해 있는 장소와 동일하게 성립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의 시작이 되는 광속불변의 원리와 상대성 원리를 알았습니다. 본격적으로 특수상대성 이론의 놀라운 매력을 느낄 때가 된 것이죠. 다음 영상에서는 로켓과 광자시계를 통해 우리가 지금까지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시공간의 변화를 이론적으로 확인하고 이로 인해 실제로 현실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